네, 디지털조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8월 19일 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어제는 제가 자는데 저녁 바람이 선선한 게 이제 뭔가 이 절기상 가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시원해져서 저녁에 책 읽기도 좋던데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원한데 책도 읽고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주제는 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된 것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언론중재법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도 이미 지금 이런 법들이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또 뭐 개개인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뭐 각종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비방한 뭐 보도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뭐 변호사 살 돈만 있고 하면 소송하는 게 이제 완전히 일상화돼 있죠. 사실은 뭐 누구나 독자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민주당이 사실 야당이 반대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살짝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니 결국엔 또 뭐 아나무인으로 그냥 소위 말하면 무시하는 전략으로 그냥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늘 완전히 뭐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회 문체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지금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관련해서 야당은 물론 언론계, 시민사회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렇게 언론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개혁이 되려면 언론을 개혁하는 목적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뭐 억울한 사연이 있다든지 이게 언론개혁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허들이 높다든지 가서 뭐 신청하는데 뭐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억울한 점이 조금 목소리를 못 낸다든지 앞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너무 허술한 점이 많다는 거죠. 이 공수처법도 지금 앞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성윤 전 지검장 사건에서 봤겠지만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를 비호하는 조치하는 모습을 보였죠. 피의자를 의존해서 뭐 저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소환되면 죄짓고 뭐 어디 들어가는 사람이 떳떳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작용을 낳았죠. 왜? 강행 처리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 언론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언론중재법을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굳이 이런 법안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뭐 급속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속내는 재갈 물려서 그냥 말 안 듣는 언론은 혼내기 위한 그런 속내가 깔려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이 법이 진짜로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언론 시민을 피해구제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권력이 언론을 위축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기업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갈 만한 어떤 일을 벌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주들한테 큰 손해가 소위 개미들이가 표현하는 그런 배임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소위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계속 이렇게 이런 소위 말하면 소송을 남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워서 감히 이렇게 뭐 누가 기사나 쓰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남발하지 못하기 위한 제한 조건을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마련해 이 본인들이 그나마
순효과가 있다고 한 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민주당 개정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흡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닌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 하나여라는 문구를 넣어서 권력자의 악용 가능성을 줄였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성 규정을 조항하는 게 너무 강범위하고 모호하죠. 뭐가 어떻게 악의적인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권력자들이 우기면 우기는 대로 흘러갈 확률이 더 높죠, 사실은. 또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식한 경우나 허위 조작 정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의 악의성에 해당한다는 이런 식이라면 악의성에 해당하지 않는 비판적 보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잘못한 걸 보도하든 폭행을 했다고 하든 기업이 당신들 보도로 인해서 우리 물건이 안 팔려. 당신들 보도로 인해서 내 명예에 심각한 뭐 데미지를 입었어.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한 변호사들, 소위 말하면 잘 나가던 변호사들 사서 하게 되면 뭐 악의성을 규정하면 규정하는 대로 되겠죠.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많죠. 지금 제 말만 들어도 모호하잖아요. 뭐가 악의성인지. 이게 언론 개혁이라는 굴레 아래 이런 위헌적인 언론 재간 물리법을 일방적으로 급하게 통과시킨 민주당은 사실 언론 역사를 뒷걸음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기존에도 그러면 이런 법이 없어서 무슨 언론에 소송을 못했습니까? 정말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금 사실은 이게 내로남불하고 뭐 부동산 정책을 실기에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 없고 백신 수급이 잘못돼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 없고 지금은 사실은 죄송하다는 표현도 안 합니다. 어디 나오면 권력자들이 하는 말은 뭐 송구하다. 그냥 사과도 하기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태도인데 무슨 국민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바른 소리 내는 것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불러일으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언론개혁이라는 굴레 아래 재갈 물린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행 처리한 언론징벌법이라고 지금 문체위 통과된 걸 가지고 옆에 보면 야당 의원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죠. 그냥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죠. 정말 뭐 북한이냐 이런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소위 뭐 이 속된 말로 쌩 까는 겁니다. 너희야 지서라. 우리 다석이니까 필요 없어. 역사의 심판이란 게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은 정말 저희가 이거 민주사회면서 뭐 저희가 뭐 G20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과연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협치는 과정 야당의 말을 들을 마음이나 있는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런 지금 악법에 대해서 막도록 열심히 싸우겠댔지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데 뭐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통과됐고 뭐 처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과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 바뀌어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법 한번 잘못 만들면 정말 사실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거를 허위 조작 보도 대상이 된 분들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권력자들은 입증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회의원이다. 밑에 보좌진들 붙여서 야 허위 조작이라고 몰아붙여 만들어봐. 내가 재벌이에요. 변호사 뭐 10몇 명 모아서 만들어 보세요. 허위 조작 보도라고. 입마감 하세요.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손해배상하게 만들고 압박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내가 진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반 시민이야. 내가 잘못된 걸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겠죠? 직장 가야 되죠. 언제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떤 혜택을 보겠어요? 과연 정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진짜. 현실 모르는 이야기예요. 뭐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말 잘못했다 그런 지적 나오니까
뭐 운전기사 뒤에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입장에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뭐 헛소리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지금 새로 이사간 곳이 그 뭐 대중교통이 30분에 한 번 이렇게 버스가 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전거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역에서 환승해서 또 한 번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총 한 3번, 4번 환승해서 회사를 출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분들이 알면 그 교통을 그렇게 뭐 진짜로 안 불편하게 놔뒀을까요? 시민들은 넘쳐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도권의 교통이 이 정도 형편 없습니다. 집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악법을 수십 번의 개정 끝에 전세 풍기 현상 이미 나타나고 이제는 그 전세마저도 없어지고 임대차법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 주는 것도 없어지면서 지금 그 전세마저 없어지고 월세가 나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 자꾸 이런 악법을 시행하고 일방통행할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이 이런 분들 좀 이런 점 간과하지 말고 민주당도 정말 여야 뭐 내가 어느 편 든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법인지 색깔 눈 뜨지 말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하면 뭐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미 나는 민주당이 나라를 양분화시키고 이 양쪽으로 쪼갰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답니다. 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지금 이 언론중재법은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법입니다. 후세에 창피한 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세부 조항이라도 욕심내고 언론을 탄압하고 싶더라도 최소한 권력의 언론이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이 후세들에게 창피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지 않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가을의 문턱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책 읽기 좋은 계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좀 이래 그동안 더위 때문에 못했던 것들 가져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